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주로 머신 리더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5G가 실제로 여러 R&D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 실험이 되면서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수익성이 나겠구나, 이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 4G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경제나 그동안의 산업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냥 그대로 머무른다면 당연히 4G가 더 낫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미래 시나리오, 어떤 미래 산업, 어떤 미래 서비스들을 예측해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 어떤 사람들 그걸 엉뚱한 상상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들을 잡는 거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확연히 달라지고, 그런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5G나 6G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현재까지 봐온 과거에 집착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즉 디자인 뷰가 있으신 분들이죠. 미래에 대한 디자인 뷰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제 섰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일단 제가 이곳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사실은 다 담긴 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공장을 가거나 아니면 시티를 가서 관제센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장도 관제센터가 있고 시티도 있지,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 나눴다시피 교통관제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시티의 관제센터에서는 교통이 어떻고 치안이 어떻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왔을 때, 최근에 이제 사건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액션은 그럼 누가 하느냐? 결국 사람이 콜을 하고 매뉴얼을 찾아본 다음에, 내지는 매뉴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 소방서도 연락하고 경찰서도 연락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코노미가 어떻게 구성된,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정말로 많은 그 센서들이나 비전을 이용해서 신호들을 뽑은 다음에 신호로 의미 있는 알고리즘을 오토 태깅을 통해서 이벤트 알람으로 인공지능으로 꺼내긴 했는데,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지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명령 체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스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 거죠. 디지털이 아니라 어디까지는 디지털, 어디서부터는 아날로그로 해서 끊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게 좀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서울시도 1 평방미터 내에서, 제곱미터 내에서 사람이 한 명이 있을 때, 두세 명이 있을 때, 대여섯 명이 있을 때에 대한 오토 태깅들을 하고, 그게 이슈가 생기면은 경찰서를 알람을 던지고, 그리고 경찰서가 곧바로 그 현장을 가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도입했다고 최근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의 이코노미는 사람이 다뤘던 그 밸류체인의, 신호의 밸류체인에서 점점 더 로봇이, 점점 더 컴퓨터가, 점점 더 심리스한 디지털 스트림들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기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장에서도 IO 센서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매시브한 디지털 신호들을 주고받는 비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가운데, 그러면은 그 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먼저 그 다음 중요한 것들, 알고리즘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액션까지 가야 되는 그런 가짓수가 무수히
뭐 exponentially increasing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한 게 맞냐? 그럼 매시브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신호들을 돌려줘야 되는 공장과 시티와 인프라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뭐 발생해야 되는, 내지는 고객이나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나 산업들을 상상하지 못한다면 5G가 필요 없다 그러고 4G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 상상력은 우리가 지금 점점 진화돼 가고 있는 지금 사회 현상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점점 줄어들 거냐 아니면은 늘어날 거냐를 보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논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논리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뒷단은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 자료는 필요하면 이제 나눠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매니팩처링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전파 간섭 때문에 못 쓰는 산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셈블리 산업일수록 AMR 로봇들을 그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들을 쓰니까 그 로봇들을 지금 이제 실험에서 써서 3대, 4대 쓰는 공장에서는 굳이 5G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당장 뭐 에릭슨과 같이 CJ에서 대한통운의 현장, 즉 아마존처럼 굉장히 많은 그 물류 로봇이 몇백 대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작동하는 곳에선 사람이 예측해서 그려줬던 룰 베이스로 로봇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충돌이 나고, 반드시 배터리 배터리 플러그랑 체결할 때 뭔가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반드시 어딘가 사각지대에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겨울잠 자고 있는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돌릴 때는 그 로봇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로봇들이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 라인들을 바라보고 이퀴먼트를 바라보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해줘야만 그 공장에 커스터마이즈된 회피 기동 모델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3-4개만 돌려본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럴 거고, 대한통운이나 아마존처럼 수백 대 수십 대를 동시에 돌려본, 또 현대차도 한국에서는 많이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꼭 그러시다가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돌려보신 다음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5G와 디지털 트윈으로 인한 관제가, 실시간 현장 연결된 관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체험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험들을 하면서 그런 체험에서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AMR 위주로 얘기했는데, 공장에서 돌아가는 AMR을 바라보시면 주로 외관, 익스테리어 칸터 위주로 회피 기동을 합니다. 저기에 사람이 있네, 피해. 저기에 라인이 있네, 어디로 가. 근데 진짜로 나중에 머신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 공간, 매니팩처링 공간은 뭐가 되냐면, 그 겉모습으로서의 이퀴먼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퀴먼트 속에 있는 센서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이퀴먼트 속에 있는 센서들이 모터가 작동하는데 뜨거워지고 있어, 진동이 나고 있어, 냄새가 나네, 그럼 냄새 센서, 진동 센서, 그리고 뭐 소리 센서,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센서들이 지금 그 안에 내재화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재화되고 있는 그 센서들이 몇 개입니까? 벌써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3-4개인데, 3-4개가 돌아다니는 로봇들과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거쳐서 할 거냐, 관제센터 가서 사람의 판단에 살 거냐, 아니면은 사람이 정해준 룰과 조금 더 학습을 시킨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화를 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죠. 그럼 센서는 무지하게 많아지고 비전도 무지하게 많아지고, 그러면 그동안 회피 기동을 했던 외관 사이를 누비던 로봇 이상의 무수히 더 많은
대화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머신 리더블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머신 리더블한 공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윈은 왜곡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죠. 디지털 트윈도 5G처럼 그게 꼭 필요하겠어? 사람이 하면 되지 뭐. 게임처럼 내가 그걸 봐서 뭐해? 그냥 엔지니어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자기 손으로 영원히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거고, 센서들끼리 대화를 시키고 그 센서들이 이퀴먼트끼리 대화하고 또 지나다니는 로봇과 대화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알고리즘과 대화하고, 이런 무수히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대화의 가지수에서 새로운 최적화들을 해야 되는 매뉴팩처링 스페이스는 휴먼 리더빌리티만으로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거고, 휴먼 앤 머신이 코익지스트 하면서 머신 리더빌리티 공간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은 뭐 불과 이음 5G를 뭔가, 저도 이음 5G 하기 전에는 꼭 그럴 필요가 했다가 한 두세 대 AMR 돌리는 공장에 가서 실험을 같이 하는 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이 두세 대만으로도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대한통운이나 아마존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지는 현대차가 이미 겪은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수십 대 수백 대가 돌아가면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단순히 AMR만으로도, 근데 곱하기 센서의 개수, 곱하기 IO의 개수, 곱하기 뭐 컴퓨팅 알고리즘의 개수로 이제 늘려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이 공간은 내가 사람이 눈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율주행차가 라이다, 레이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간들을 이해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찍어서 인포메이션 체계를 갖춰가듯이 공장도 시티도 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머신들이 이해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다음 머신들 간에 커뮤니케이트를 해야 되고, 그 머신들이 자기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줬던 룰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사람들이 줬던 룰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냥 단순한 논리, 그냥 유사성,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에 대한 유사성을 가지고 미래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5G라든지 아니면 머신 리더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에서, 트윈이 우리나라에서는 트윈이라는 그런 그 속성들이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다음 뭐 모빌리티 측면에서 트윈이라는 속성들이 주로 익스프레션, 즉 3D 공간을 사람들이 보기 좋게 표현해 줄게요, 이런 거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휴먼, 그것도 멀티플레이어들 간의 복잡한 정말 무수히 많은 트랜잭션 수들을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신들이 공간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 휴먼들을 인지하고 레코그나이즈 해주고, 단순히 디텍션이 아닌 레코그나이즈 하면서 서로 대화 체계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 사전 체계가 필요한 거죠. 이제 머신들을 위한 랭귀지와 그래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M2M 월드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뭐 미쯔비시나 지멘스나 이런 데서 에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해서 에셋이라는 게 하나의 이퀴먼트나 공간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인 거죠. 에셋이 어드민하는 쉘 해서 그런 한 공간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마다 어떤 셀프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셀프 디스크립션 체계는 서로 에셋 투 에셋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상상해내거나 논리적으로 유추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트윈 필요 없어, 그건 게임사에서나 쓰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버리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그림 위주로, 장수는 많지만 그림 위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매니팩처링 공간이나 시티, 모빌리티가 있는 시티의 공간이나
아니면 헬스케어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뭔가 여러 가지 매시브한 데이터들을 머신과 사람 내지는 머신과 머신끼리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팩토리 공간에서 여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 나노세크에서 서로 기존의 엣지 컴퓨팅에서 잡아놨던, 엣지 컴퓨팅에 등록시켜놨던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작동시키려면 나노섹으로 뭔가 컴퓨테이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냐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섹이 필요한, 밀리섹이 필요한, 내지는 뭐 10초 만에 와도 되는, 10초 만에 와도 되는 곳은 당장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분명히 우리가 뭔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지만, 이음 5G는 공간에다가 해서 모든 신호를 다 뽑아보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혜롭지는 못했던 거죠. 그 중에서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타겟해야 돼 해서 정말 전문가라면 5G와 그 산업의 도메인을 아는 전문가라면 어디가 밀리섹이 필요해, 어디가 나노섹이 필요해, 거기부터 디파인하고, 근데 그게 엣지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연산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해? 이런 부분들만 먼저 찾아서 거기부터 적용했으면 훨씬 더 유스 케이스가 당연하네 라는 것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문외한이었다가 가서 바라보면서 정부가 쏟았던 예산이 그런 분명히 효과들이, 낙수 효과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CT도 마찬가지죠. CT도 굉장히 빠르게 커스터머들이랑 리액션, 커스터머들이 하는 반응에 대해서 곧바로 뭔가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5G가 필요하죠. 근데 5G가 아니더라도 4G로 분명히 사람들이 느끼는 그 타임 인터벌은 짧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매시브한 비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공장 공간에서 AMR들이 사람의 룰로는 움직여서는 도저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이슈가 생기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그 공장에 맞는, 그 공장의 음영이나 전파 간섭이나 아니 그 공장의 뭐 여러 가지 뭐 그 구조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서도 그런 뭔가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의 속도, 그리고 인터액션, 매시브한 비전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런 부분들 먼저 딱 찾으면 그 병목들을 해결해야 되는 곳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다음 뭐 밀리터리, 그 뭐랄까 국방산업, 우리나라 요즘 국방산업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국방산업에서 필요한 것들, 뭐 무기 체계 자체야 당연히 첨단이겠죠. 근데 무기 체계가 아니더라도 뭐 국방 공장 내지는 뭐 병참 뒤쪽에 뭐 조달, 뭐 그리고 그 방위 산업에서의 여러 협력사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뭐 우리의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데, 모든 유스 케이스를 커버하기보단 가장 지혜롭게 의사결정으로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제 제가 방금 겪었던 단 2세대의 AMR을 5G 이음으로 해서 경남 테크노파크랑 돌렸던 사례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고, 요게 이제 그 공장 사례고요. 그 공장에서 그 5G 기반으로 각 에셋들을 어떻게 등록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에셋들을 등록할 때 에셋들 간의 대화를 시키기 위한 에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체계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그 R&D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99%의 작업을 하신 거고, 저희는 같이 바라보면서 이 것을 화이트 페이퍼로 만들어서 그 글로벌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것들을 저희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 1%의 기여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공간을 다 누비는 것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있겠지만 그 전에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촉진시키려면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